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7월 2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생활 비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일단 자녀가 없는 은퇴부부나 신혼부부 또는 혼자서 사시는 경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필리핀이 저렴하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무턱대고 와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몇 달씩 밀리거나 또 전기 수도가 끊기고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생활고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싸다고 해서 무대 보러 와가지고 갖고 온 돈 얼마 되지 않는 걸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 한국에 있는 지인들, 친구, 뭐 부모, 형제, 친척에게 얼마씩 조달을 하고, 이제 그것도 끊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꼭 마닐라 시내에서만 사시는 것이 아니고 뭐 외곽 지방에도 그렇게 그런 분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교민들 사회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사는 거를 싸다, 어떤 게 싼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한국에서 웬만한 동네 가서 살게 되면은 보증금 500에 500만 원이면 웬만한 데 삽니다. 웬만한 데서는. 전제가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이제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이제 은퇴한 노부부들, 이런 전제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지출 수준으로 봤을 때 500에 50 정도면 한국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닐라 시내에서 살게 되면은 그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2만 페소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원룸 스튜디오 타입의 원룸이죠. 필리핀에서는 2만 페소 정도 되면은 스튜디오 타입의 원룸이면 시내 좋은 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그 돈이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한국서도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사는 뭐 구로동 또 뭐 창신동 이런 데를 놓고 봤을 때는 생활 환경이 주변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많고 뭐 시끄럽고 활기차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쾌적하거나 그런 건 없듯이 필리핀도 이제 마닐라 시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그 필리핀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일단 인구 밀도가 조밀합니다. 조밀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마치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봉천동 같은데 다닥다닥 붙었던 그런 동네. 한국은 산동네로 그렇게 돼 있지만 필리핀은 평지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평지에. 그런 데 가서 살 수는 없고, 그런 데가 이제 임대료가 그런 데 쌉니다. 방 한 칸 정도 돼야 뭐 한 2,000페소 되겠죠. 근데 못 삽니다. 물론 그런 데 가서 사시는 한국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부부가 어떻게 그러가 살겠습니까? 못 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창신동이나 구로동 뭐 이런 데로 보시면 되는데, 서울에도 예를 들면은 뭐 조금만 나가면 수율이라든지 뭐 이런 공기 좋고 뭐 괜찮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으로 좀 나가면은 신도시 말고 그런 데가 있듯이, 또 마닐라도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거 환경은 좋습니다만은 낮 시내보다는 낫죠. 좀 단위 면적당 사람 수가 좀 적으니까, 사람 수가. 그런 것도 있고, 조금만 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카피대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회전시를 지나서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좀 옛날 부천 뭐 이런 데처럼 또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무스라든지 이런 데는 뭐 사람 무지 많습니다. 마콜 이런 데는.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 필리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빌리지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빌리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길 옆에 있는 동네, 마닐라도 그냥 길 옆에 있는 막 동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말고 담을 딱 쳐서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곳이 이제 빌리지인데,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근데 이제 필리핀은 그런 아파트 단지를 콘도라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뭐 고층 아파트가 이제 하나, 뭐 이렇게 두 개, 많아봐야 두 개, 뭐 이런 정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곳이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빌리지라고 보는 곳은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중하. 하는 일단 집이 작고 단위 면적당 인구가 많습니다. 중 정도만 돼도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좀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좀 있고, 그리고 집안을 자기가 깨끗이 꾸미고, 그런 집은 집안에 차 한 대 정도 간신히 이제 들여놓을 정도는 됩니다. 뭐 집 밖에 차를 세워놔도 되고,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니까요. 중 정도만 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잘 찾아보면은, 제가 먼저 번에 필리핀 중산층의 생활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때 4,000페소 정도면 방 2개짜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브 디비전, 즉 이 빌리지들 중산층 사는 정도, 그러니까 상중하에서 중 정도 되는 곳만 잘 찾아도 그런 곳이 있는데, 상 정도 되면은 쾌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그런 돈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데 가서 사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동네마다 그 구조가 좀 다르고, 필리핀은 똑같은 집이 없습니다. 구조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좀 보시면은, 그래도 마닐라 시내보다는 많이 쌉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한국과 필리핀이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아주 큰 차이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뭐 부천이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뭐 아주 큰 불편한 게 없지만, 예를 들면 마닐라 시내에서 내가 8,000페소를 내고 산다. 근데 조금만 카피대 쪽으로 가면은 4,000페소만 내도 더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다. 근데 이 교통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거의 고립 격리되다시피 합니다. 한번 들어와서 살면은 나가기가 힘이 들죠. 아주 큰 맘 먹고 나가야지 될 정도고, 자기 차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사전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가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벌이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거 환경과 거기에 따르는 지출, 이것이 이제 한국과 또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렇게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필리핀이 싸다. 거기서는 많이 싸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싼데 막 거저다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세하고 인터넷 비용은 대략 한 1200페소 1000페소 보면은 25,000원 정도 되니까 환율로 부터 3만원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비쌉니다. 전기세도 한국도 에어컨 키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전기세 비싸다 뭐 어쩌고 자꾸 그러시는데 에어컨을 상시 틀고 사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틀면 지낼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 에어컨을 항시 틀어놔서 그렇고 에어컨이 고물이 많습니다. 전기 많이 먹죠. 한국서도 에어컨을 여름에 한번 틀어놔 보십시오. 전기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똑같거나 비싸거나 싸진 않습니다. 한국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집세도 약간 싸야 할 정도. 전기세 수도가 똑같거나 비싸다 그러니까 그런가 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식품은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이 싼데 그것을 잘 사실 줄 알아야 싸지. SM몰 같은데 슈퍼마켓 가갖고 사면은 뭐 거의 한국이나 비슷하죠. 한국에 뭐 이마트 이런 데서 파는 것들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재래식 시장을 잘 활용하시면은 먹는 거는 싸게 좀 한국보다 많이 쌉니다. 근데 싸다고 해도 그걸로 무슨 돈을 모으거나 할 정도는 아니겠죠.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필리핀이 싸다. 그래서 이제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5성호텔 말고 일반적인 이제 모텔급, 장급이나 모텔급 이런 데를 가서 봤을 때 필리핀은 하룻밤 자는데 보통 2,000페소 정도 냅니다. 한국도 모텔 가면은 5만원이면 잡니다. 이것도 안 쌉니다. 그것도. 뭐가 싸냐? 여자하고 자는 값이 싼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노래방 갑니다. 노래방 가서 뭐 저는 그런데 안 가봐서 요새 가격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나오겠죠. 요금이. 그리고 이제 또 도우미라고 해서 여자를 부르겠죠. 그럼 여자하고 이제 놀고 팁을 또 주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2차를 나갈 때 되면은 여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돈을 주고 또 모텔비를 내고 뭐 그런 거는 똑같으니까 여자한테 내는 것만 봤을 때 한 15만원 정도 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봅시다. 15만원 정도면은 대략 치는 겁니다. 10만원만 잡으면은 환율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한 5,000페소니까 대략 7,500페소 정도가 되겠네. 여자하고 하루 잠깐 나가서 사는데. 근데 필리핀이 이제 그것이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다니질 않아서 그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필리핀도 좀 올랐다고 그래도 2,000페소 되지 않겠습니까? 2,000에서 2,500, 1,500에서 2,500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서 여자를 불렀다. 근데 뭐 40 먹은 아줌마도 50 먹은 아줌마도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여자분들하고 나가서 2차를 하는데 7,500, 8,000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 오면은 20대 초반 여자들하고 4,000, 아니 2,500, 비싸야 2,500, 1,500.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싼 게 없습니다. 이제 기름값 좀 쌉니다. 자동차 기름값. 근데 무슨 뭐 필리핀에 와서 24시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필리핀이 실제로 한국보다 크게 싼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집세를 낸다. 집세를. 근데 한국도 두 분이서 이렇게 사실 때 원룸식 그 방을 살면 550 정도 뭐 이렇게 내신다고 봤을 때, 필리핀도 자기가 잘 찾아서 쾌적한 곳이 아닌 일반 마닐라에서 살고 그러면은 뭐 한 기본적으로 15,000원 내야 됩니다. 몰라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면은, 그러면은 아주 싼 게 아닙니다. 약간 싼 겁니다. 약간. 그리고 이제 그 교통비가 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국이 그거 편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주거비도 싸지가 않고, 그것도 지를 잘 모르고 형편을 잘 모르니까 백화점만 다니고 큰 슈퍼마켓만 다니시면은 그것도 별로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수도는 조금 비싸거나 통신 이런 거는 하니까 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싸다는 아닙니다. 섹스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죠. 잘못 정보가. 그 다음에 일단 한국보다는 어쨌든 간에 약간이라도 싼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제 불편한 게 있겠죠. 불편한 게. 그러면 싸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주 오래 사신 분들도 비싸게 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그 외곽으로 나오면 다 위험한 줄 압니다. 근데 물론 외곽이 좋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만은 필리핀은 외곽이 또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생활이 시내에서 꼭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못 나오죠. 그런 이제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100만 원을 번다. 자, 그럼 필리핀에서 100만 원을 번다. 요거를 놓고 또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자, 50만 원으로 집세 두 분이서 냅니다. 그리고 통신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5만 원 또 내면 45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45만 원 가지고 두 분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물가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숨이 막히죠. 45만 원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필리핀에서 100만 원을 번다. 5만 페소입니다. 5만 페소. 5만 페소를 벌려면은 하루에 한 16,000 페소만 벌면 됩니다. 16,000 페소. 700 페소.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벌면은 한 달 내내 벌면은 대략 5만 페소가 됩니다. 그럼 5만 페소를 우리가 벌었을 때 놓고 따지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됩니다. 일단 필리핀에서 5만 페소를 벌려면은 장사를 하면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목만 잘 잡고 그러면은 설렁설렁 벌어도 그 정도는 법니다. 근데 한국서는 뭐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또 100만 원은 벌겠죠. 두 분이서. 그런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5만 페소를 벌었을 때 내가 임대료를 한 5천 페소를 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전기세하고 수도세, 뭐 통신 이런 거 에어컨도 해와서 5천 페소 냈다고 치면 1만 페소가 나갔습니다. 그럼 4만 페소가 남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서는 그런 걸 다 공제하니까 45만 원이나 먹고 여기서는 4만 페소가 남습니다. 쌀 같은 거 두 분이서 먹어봐야 글쎄요, 제가 봤을 땐 20kg짜리 2포 되면은 한 달 먹지 않을까 봅니다. 3포대를 드신다고 해도 3,600 페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래식 시장을 잘 다니시면서 그리고 슈퍼마켓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일주일에 한 4,000 페소, 3,000 페소
평균 3,000페소만 부식비를 쓰신다면은 잘 먹습니다. 그러면 3, 4, 10여 12,000페소가 됐습니다. 그럼 4만 페소에서 우리가 12,000페소를 빼게 됩니다. 그럼 28,000페소가 이제 식비, 이걸 또 빠진 겁니다. 주거비에서 식비가, 통신비까지 싹 다. 그럼 28,000페소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일단 기름값은 쌉니다.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 자기 가게까지 가는 그런 가까운 거리니까 뭐 기름값은 거의 뭐 얼마 안 듭니다. 기름값은. 근데 그것도 이제 포함시켜 보고, 그 다음에 부부가 나가서 외식도 좀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서 가까운데 좀 놀러 나가신다고 보고, 기본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가정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가정부를. 먹고 자는 가정부를 두면은, 잘 가정부를, 그러니까 막 그 선수를 두면 안 되고, 잘 두면은 먹고 자는 가정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000페소 미만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려우면 동네에서 출퇴근하는 가정부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하루에 2, 300페소 정도만 주면 됩니다. 하루에.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먹는 거가 이제 근데 대부분 같이 먹습니다. 먹을 게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이제 없고 하니까 싸가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근데 그걸 잘 둬야 되는데, 그건 뭐 별개의 문제니까 하여튼 250페소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 주면 됩니다. 250페소 정도 많이 주는 거죠. 그럼 250페소를 준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니까 1,몇백 페소가 되겠죠. 1,250페소가 4주 주면 5,000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은 파출부도 두고 또 임대료도 내고 넉넉히 먹고, 그 다음에 두 분이서 웬만한 데는 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그리고 골프를 한 번 정도는 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평일날. 주말은 안 되죠. 어림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아까 한국서 놓고 봤을 때는 45만 원 갖고 두 분이서 진짜 입에 단 거 좀 안 빠뜨리고 간신히 밥 먹으면 바들바들 바둥바둥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놓고 비교했을 때는 한국보다 크게 싼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생활을 놓고 보면은 100만 원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100% 다 맞게 우리가 딱딱 뭐 자루 재듯이 다 통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이런 노부부들이나 신혼부부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외곽 지역의 중정도 되는 수준의 서브디비전 빌리지 그런 주택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택도 본인이 난 여기가 좋아서 여기 살겠다, 한국보다는 좋다, 이가 그렇게 따지면 그 집을 사도 됩니다. 그 집을 샀을 때 임대료로 4, 5,000페소 내는 거를 그냥 임대료 자기가 납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보증금, 즉 디포짓 하는 돈을 몇백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략적인 그 필리핀의 그 생활과 한국과 생활을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싸지 않다, 필리핀인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싸다 하는 거는 바로 섹스하는 여자값,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가정부, 그 이외에는 다 뭐 비슷하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다가 한국에 자기가 사는 동네, 예를 들면은 뭐 아까도 제가 비유를 했지만 구로동, 뭐 창신동 이런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사람도 많고. 필리핀도 마닐라 시내도 뭐 만달루용이라든지 뭐 이런데 사람만 와글와글 하는데 가서 살면은 정말 피곤합니다. 짜증나고 길 막히고 뭐 덥고. 그런데 말고 조금 외곽으로 나오면은 공기 좋은 데 많습니다. 뭐 진짜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그 뭐 수율이라든지 뭐 그 구파발의 뭐 지축 같은데 뭐 이런 데처럼 공기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찾으셔서 사시면서 적당한 벌이 100만원 정도만 벌이를 하셔도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안 까먹고 여생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